사우디가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천궁투를 빨리 보내달라고, 긴급 조달이 가능하냐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다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개의 포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하늘에서 격추했습니다. 96%의 요격률로 조용하고 확실하게. 같은 중동입니다. 같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1월에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산 방공 미사일을 진지하게 보지 않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우디는 2023년 11월에야 계약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미 실전을 치른 것을 보고 나서야 움직였습니다. 그 1년 10개월이 지금 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잭 브레넌입니다. 워싱턴 DC에서 25년을 방산 컨설턴트로 살았습니다. 미 국방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천궁이는 아직 이르다고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사우디가 허둥지둥하게 된 데 제 서명이 들어간 문서가 한 몫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군 장교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역사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도와 전술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했고 졸업 직후 미 국방부에 입부했습니다. 방산 조달 분석 파트에 배치됐습니다. 처음 10년은 워싱턴 DC 본부에서 데이터와 씨름했습니다. 그 다음 15년은 현장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쿠웨이트, 요르단, 카타르,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각국 국방부 고위층과 계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패트리엇 도입 프로젝트를 3건 총괄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하나의 보증서처럼 통용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25년의 경력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제 가장 큰 오판의 씨앗이었습니다. 방산 컨설턴트라는 직업은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리야드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회의를 하고 아부다비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카이로에서 카타르로 다시 쿠웨이트로 이어지는 출장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읽고 판단하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수십억 달러짜리 결정을 움직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즐겼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사우디 장성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이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리야드 사무소 벽에는 패트리엇 도입 성공 사례 액자 3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액자입니다. 제가 직접 자리를 잡아 못을 박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랑이자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해왔다. 나는 틀린 적이 없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일상은 철저한 루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기상과 동시에 미 국방부 1일 브리핑 자료를 펼칩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중동 안보 상황 요약본을 검토합니다. 오전 9시에는 사우디 국방부 담당자들과 회의가 잡혀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차관보 알파이살과는 특히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히 결정하지 않았고 데이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가 저를 신뢰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오후에는 각국 방산 기업들의 제안서를 검토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영국의 바에 시스템스, 독일의 MBDA, 세계 최정상급 기업들의 제안서가 매일 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끔 한국 기업 자료도 섞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되게 빠르게 훑어보고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아직 검증이 덜 됐다. 그게 제 표준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 서랍 한쪽에는 그동안 받아두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명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 장이 있었습니다. LIG넥스1 중동 담당 수출 팀장 박준혁. 1년 전쯤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건네받은 명함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때 저에게 천궁이 기술 자료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검토할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산 방공 미사일, 그 조합이 제 뇌리에서 진지한 선택지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서랍에 넣으면서 다시는 꺼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2021년 하반기
중동의 방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예멘의 후티 세력이 드론과 탄도 미사일로 사우디 본토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코 정유시설이 타격을 받은 2019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기술이 후티를 통해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속속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1월 아부다비 시내를 향해 날아온 후티 드론 공격이 민간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전쟁터가 되고 있었습니다. 각국은 방공체계 강화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에서 저는 당연히 패트리엇 확장 패키지를 밀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했고 실전 검증 데이터도 충분했습니다. 제 논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부다비에서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협상 카드겠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2022년 1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브리핑 자료를 펼쳐들었을 때 한 줄의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가 아랍에미리트와 천공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 4조 2,900억 원.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4조 2,900억 원. 한국 돈으로 4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해도 3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중동 방공 역사에서 손꼽히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분을 재빨리 눌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가격 때문이다. 실전 검증은 아직 없다. 결국 패트리엇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오전 알파이살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 계약에 대해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새로운 협상 카드를 꺼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알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나중에 사우디의 하늘을 1년 10개월 동안 더 위험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리를 뜨기가 싫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더미를 뒤졌습니다. 박준혁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LIG넥스원 중동 담당 수출 팀장. 저는 그 명함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천공이 기술 재원서를 처음으로 검색했습니다. 탐지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유도 미사일 3종 구성, 단거리와 중거리를 동시에 커버하는 복합 방공 체계, 기술 이전 조건과 현지 유지 보수 패키지까지 포함된 계약 구조. 저는 그것을 읽으며 처음으로 작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불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또 눌렀습니다. 재원은 훌륭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 실전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는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은 압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내내 아랍에미리트의 천궁이 배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지 운용 요원 훈련이 이루어졌고 포대 설치가 단계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관련 소식이 간간히 들어왔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패트리엇 추가 포대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저는 그 협상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동 방산업계 안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컨설턴트들 사이에서 천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계 컨설턴트 로저 해밀턴이 제게 말했습니다. 잭, 한국 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실전을 치르지 않았잖아. 로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게. 아직은 모르지. 그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직은 모른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을 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가 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한층 고도화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티 세력의 공격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 상공을 향한 위협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공이 포대가 처음으로 실전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리야드에서 야간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알파이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브레넌, 천궁이가 실제로 발사됐다네. 이란에서 쏜 탄도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방향으로 날아왔어. 천궁이가 요격했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리야드의 넓은 도로 한복판,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 박자 건너뛰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비추천 도장을 찍었던 그 시스템이 지금 실제 하늘에서 작동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된 정보인가? 알파이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확인됐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낮은 담벼락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새벽 2시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틀린 것인가? 내가 정말 틀린 것인가? 저는 즉각 미 국방부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위성 정보와 교차 확인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 지인의 대답은 저를 더 깊은 혼란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잭, 우리 쪽에서도 확인됐어. 천궁이가 실제로 요격했어. 수치는 아직 정밀 분석 중이지만 성능이 상당하다는 게 초기 평가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호텔 로비 TV에서 아랍어 뉴스 채널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앵커가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자막 사이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천궁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뇌리에 박준혁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에 잠든 그 명함이.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궁이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격률이 96%에 달한다는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96%. 저는 그 숫자를 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장이다. 정치적으로 부풀린 숫자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의 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치를 높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전 사무실에서 로저 해밀턴을 만났습니다. 로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잭, 봤어? 96%.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야. 로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에서도 비슷하게 평가하던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측 평가까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더 이상 정치적 수치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언가 하는 척하며 로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알파이살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브레넌, 우리도 천궁이를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제 조언이 의심받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방어에 나섰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제 논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96% 수치는 아직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천궁이는 나토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이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은 수십 년의 실전 기록이 있고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의 안보를 실험적 시스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이 끝나면 알파이살이 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봅시다. 그 짧은 말 속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처음으로 진지하게 천궁이 기술 분석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반박할 논리보다 인정해야 할 사실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패트리엇의 단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궁이의 단가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납기는 어떨까요? 패트리엇은 계약 후 실전 배치까지 통상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천궁이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계약 후 1년 안에 초도 포대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또 어떻습니까? 패트리엇은 기술 이전에 극히 인색합니다. 미국의 기술 통제 규정이 상세한 이전을 막고 있습니다. 반면 천궁이는 현지 유지보수 체계 구축과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묶어 제안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공 능력 자체를 내재화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성비라는 단어를 저는 항상 위험한 유혹으로 분류했습니다. 방공 미사일에서 싸다는 것은 곧 어딘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 저는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2023년 중반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라크가 천궁이 도입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나라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내부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알파이살이 사우디 국방부 내에 천궁이 검토 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 알파이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실전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합니다. 하지만 알파이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브레넌,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지 않나.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찾지 못했습니다. 25년 경력이 그 순간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이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였습니다. 사우디가 결국 방공 체계를 강화하게 됐다는 안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묵직한 자책이었습니다. 1년 10개월. 아랍에미리트가 2022년 1월에 계약했고 사우디는 2023년 11월에 계약했습니다. 그 사이 아랍에미리트는 포대를 배치하고 운용 요원을 훈련시키고 실전을 치렀습니다. 사우디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패트리엇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 서류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옳은 조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제 편견이 사우디의 선택을 1년 10개월 동안 붙잡아 둔 것인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수면 보조제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한국을 처음부터 진지하게 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뭔지 솔직히 따져보면 데이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미국산, 유럽산이 최고라는 오랜 습관. 그 습관이 제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딸 케이틀린이 몇 달 전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났습니다. 아빠, 한국 방산 기사 읽어봤어요? 아직도 같은 말 하실 건가요? 그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은 두고 봐야지.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딸아이가 아빠보다 먼저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 케이틀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 긴 말은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별로야. 왜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틀렸다는 증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맞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딸이 옳았습니다. 제가 아부다비 출장을 결심한 것은 2024년 초였습니다. 알파이살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하지 않겠나. 더 이상 자료로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출장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무엇을 확인하게 될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서 무언가 흠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심리입니다.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것보다 오판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저는 그 마음을 안고 아부다비에 내렸습니다. 전시회장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LIG넥스1 중동 담당 수출 팀장.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명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브레넌 씨 아니세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자료를 드리려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원망을 받으면 차라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장 한쪽 카페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박준혁은 천궁이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이 처음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할 때 세계 어느 나라도 기술을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막았고 유럽은 외면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탐지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추진체 설계,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예산이 끊길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수출 협상에서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왔습니다. 언젠가는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데이터와 논리로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높고 두꺼운 벽이 천천히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아랍에미리트 현지 운용팀 방문을 주선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포대를 보시겠습니까? 직접 운용 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은 짧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시험에 올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 천궁이 운용 포대를 방문한 날은 맑고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넓은 평지에 포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규모였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탐지 레이더가 주변 일대를 끊임없이 스캔하고 있었고 사격 통제 시스템과의 연동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군 운용 요원들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 요원이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실제 요격 상황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탐지된 시각, 추적이 시작된 시각,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시각, 요격이 확인된 시각. 그 사이의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복잡한 전자전 교란 환경 속에서도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반응 시간이 경쟁 시스템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보며 메모를 꺼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야 알아챘습니다. 박준혁이 제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랍에미리트 운용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배치된 이후 우리 팀은 두려움 없이 근무합니다. 전에는 달랐습니다. 밤에 경보가 울리면 솔직히 말해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실제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패트리엇을 도입했을 때 사우디 운용 요원들의 표정을 저는 수십 번 봤습니다. 그 표정과 지금 이 요원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저는 왜 그 차이가 생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환경에 맞춰 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차이였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유지보수 체계가 만들어낸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능력을 이전해준 결과였습니다. 포대 시설을 떠나며 저는 오래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준혁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당신 자료를 거절했을 때 저는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이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 저는 그 순간 25년 경력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자리에 서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리야드로 돌아오던 날 저녁 충격적인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 작성했던 천궁이 비추천 보고서가 미국 방산 로비 집단 쪽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천궁이 추가 도입 협상을 막기 위해 제 이름이 달린 그 문서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무기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혔습니다. 위장이 수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로비 집단의 핵심 인물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물로 저와는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는 즉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문서 유포 즉시 중단해.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잭, 자네가 쓴 보고서잖아. 사실에 기반한 문서를 공유하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미 틀린 전제 위에 서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잭,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한국 편을 들겠다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파이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내부가 혼란스럽습니다. 사우디 내에서 천궁이 추가 도입을 주저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달린 문서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에 아직도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더 넓히는데 제 보고서가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문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쓸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천궁이 재평가 보고서, 기존 분석의 수정과 현장 검증 결과,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 네 글자를 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밤새 썼습니다. 커피가 3잔이 됐습니다.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보고서에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운용 데이터, 실전 요격 기록의 분석, 기존 보고서에서 제가 간과했던 기술 이전 조건의 전략적 가치, 납기와 가격 경쟁력의 재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방산이 걸어온 길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서술. 저는 박준혁이 들려준 이야기를 썼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던 기술 개발,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보고서 초안이 완성됐을 때 저는 박준혁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짧은 메시지와 함께 당신이 믿어온 것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틀린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케이틀린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아빠,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파이살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 회의가 아니라 단둘이 만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알파이살의 집무실에서 저는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이전 보고서에 대한 수정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을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수정했습니다. 알파이살은 말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알파이살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이런 보고서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자신의 오판을 이렇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록한 전문가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계약 성공 뒤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알파이살은 회의 직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브레넌. 그 두 마디가 그토록 크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박준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박준혁의 답장도 짧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레넌 씨. 케이틀린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워요, 아빠. 저는 그날 저녁 리야드의 밤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높고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공이가 아랍에미리트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슴 안쪽에서 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수정 보고서는 중동 방산 업계 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알파이살이 신뢰하는 몇몇 인사들과 공유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확산됐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잭,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천공이의 실전 성과를 보면서 내심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먼저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그 분위기를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로저 해밀턴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잭, 자네가 옳았어. 늦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야 옳아진 거야. 로저도 웃었습니다. 사우디는 천공이 조기 인도를 위한 외교적 채널 가동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우디 정부 사이에 납기 단축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라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천공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늦게 인정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편견의 문제였습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방산 로비 집단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도 흐름을 읽은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이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씨, 한국에 오셔서 엔지니어들 만나보시겠어요? 직접 개발한 사람들을 만나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즉각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케이틀린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 간다. 케이틀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물론이지. 한국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협력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유지보수 체계 구축, 미래 무기 공동 개발까지 포함된 포괄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협약의 의미를 설명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돼야만 가능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가 먼저였고 계약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천공이의 실전 성과로 완전히 증명됐습니다.
사우디는 그 신뢰를 1년 10개월 늦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1년 10개월의 차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안전하고 사우디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천궁이 계약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라크는 오랫동안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런 이라크가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신호입니다. 중동 전역에서 방공 무기를 선택할 때 한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방산 컨설턴트로 25년을 살면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의 판이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 판을 바꾼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지금도 놀랍습니다. 아니, 놀랍다기보다는 경외스럽습니다. 65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선 나라가 강대국들이 독점해온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지금 달라진 사람입니다. 리야드 사무소로 돌아가 벽에 걸린 액자를 내렸습니다. 패트리엇 성공 사례 사진 3장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아랍에미리트 천궁이 배치 현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침 루틴도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자료가 이제 제 아침 검토 목록의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고객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이제 한국을 진지한 선택지로 제시합니다. 더 이상 패트리엇이나 유럽산 시스템만을 기본 전제로 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의 변화와 한국 방산의 부상에 관한 글입니다. 제 5판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글입니다. 왜 쓰느냐고요? 저처럼 편견의 벽 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벽을 스스로 허물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허물어버린다는 것을. 박준혁과 저는 이제 친구입니다. 고객과 벤더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큰 것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원망 대신 커피 한 잔, 자랑 대신 이야기 한 편.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알파이살은 며칠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브레넌, 자네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결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틀린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좋은 결정은 사우디가 스스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훨씬 더 일찍 스스로 그 결정을 했습니다. 케이틀린은 이제 한국에 함께 가자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천궁이를 만든 엔지니어들을 만나보시면 더 많은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와 재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봅니다. 예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달라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무기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처음 한국과 계약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는데 왜 한국이냐고. 그러나 아랍에미리트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제때 완공했을 때 이미 신뢰를 쌓았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기술을 이전하는 파트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방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으로 약속한 지원 체계와 함께 천궁이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실전에서 96%의 요격률로 하늘을 지켰습니다. 신뢰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안보가 됐습니다. 사우디는 그 신뢰를 쌓는데 1년 10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 1년 10개월의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이 성과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고 수출팀이 거절을 거듭하며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궁이 한 발이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가르는 그 찰나 속에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게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을 증명해온 한국의 기술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진실을 마주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이루어온 것들, 그 이야기는 단순한 국가 자부심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긴다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진실입니다. 저 잭 브레너는 그것을 중동 방산 시장 한복판에서 배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